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막 빙빙 돌아서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갑자기 천장이랑 방 전체가 막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죠.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엄청 당황스럽고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어지럼증이 뭐 특별한 일을 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뒤척이다가 아니면 벌떡 일어날 때 또 앉아 있다가 누울 때처럼 정말 별거 아닌 움직임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딱 내 증상인데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을 겪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무슨 큰 병이거나 희귀한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인은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 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 때문입니다. 이석증의 정식 의학 명칭이 좀 길어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증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무섭죠. 근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보세요. 양성이라는 건 생명에 위협이 없다는 뜻이고요. 발작성은 갑자기 그리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체위성은 머리 위치나 자세를 바꿀 때 생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운증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말하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덜 무섭죠? 여기서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우면 혹시 뇌에 문제 있나? 뇌졸중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내시거든요. 근데 이석증은요, 그런 심각한 뇌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귓속 깊은 곳, 뇌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아주 사소한 기계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불안감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그럼 그 기계적인 문제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귀 안에는 원래 중심을 잡아주는 작은 칼슘 돌멩이, 바로 이석이라는 게 제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돌멩이 몇 개가 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이라는 곳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뇌에 지금 세상이 돌고 있어요 하고 거짓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실수인 셈이죠. 자, 그러면 내 어지럼증이 진짜 이석증이 맞나? 그리고 만약 맞다면 왼쪽 귀가 문제일까? 오른쪽 귀가 문제일까? 궁금하시죠?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침대 같은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요. 일단 고개를 왼쪽으로 한 45도 정도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뒤로 확 눕는 겁니다. 만약 이때 또 그런다 하는 그 익숙한 어지럼증이 확 느껴지면 범인은 바로 왼쪽 귀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리고 똑같이 누워보는 거죠. 어느 쪽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쪽 귀가 문제인지 알아냈죠?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죠. 놀랍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애플리 요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작은 왼쪽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만약 테스트해봤더니 오른쪽이 문제였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방향을 반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침대에 앉아서 문제가 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 그 상태 그대로 빠르게 뒤로 눕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서 머리가 살짝 뒤로 젖혀지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자세로 가만히 3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30초가 지났으면 이번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머리는 절대 들지 마시고요. 그대로 고개만 돌려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딱 정면을 보는 거죠. 이 자세로 또 30초를 유지합니다. 네, 또 30초가 지났죠?
이제 네 번째 단계. 아까와 마찬가지로 머리는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더 돌려줍니다. 자, 이 자세로도 30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번째 단계입니다. 고개는 방금 그 위치에 그대로 두시고요. 몸 전체를 고개 방향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돌려 눕는 거예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 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 자세로 마지막 30초를 버텨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30초가 다 지났으면 그 옆으로 누운 자세 그대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제자리를 이탈했던 돌멩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가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진 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치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재발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해본 이 애플이 요법, 성공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해요. 혹시 한 번 했는데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한두 번 더 반복하면 대부분 증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정말 대단한 자가치료법이죠. 실제로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도 직접 이석증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막 빙빙 돌더래요. 의사인데도 그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아, 이거 이석증이구나 하고 원인을 정확히 아니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막연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석증은 사실 가만히 둬도 보통 일주일 안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착한 병이에요. 우리가 배운 애플리오법은 그 회복 기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확 단축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혹시 몇 달 뒤나 몇 년 뒤에 이게 또 재발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그거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는 거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만약에 애플리 요법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어지럼증이랑 같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거나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석증과 뇌졸중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일 때만 1분도 안 되게 잠깐 어지럽고 말아요. 다른 증상도 없고요. 하지만 뇌졸중은 어지럼증이 몇 시간씩 계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비나 언어 문제 같은 다른 심각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만 분명히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공포감은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셨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세상이 빙빙 도는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제는 그 공포의 순간을 이거구나 하는 침착한 통제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